미국 증시가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하락 출발했었던 증시가 거의 보합 수준, 그리고 장중에는 마감 무렵에 다우지수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다라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감이 시장을 조금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이번에 이틀 동안 프라임데이를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기록적인 화랑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간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달성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로 인해서 이번 아마존의 4분기 실적도 110조 원이 넘어설 것이다. 자, 일단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성격은 쇼핑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와 4분기 모두 실적이 좋은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들일까? 자,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또 외국인들의 향후 매수 유입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타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실적 개선주,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실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자, 연 이틀 정도 주가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서 상당히 좀 몸도 마음도 또 손가락도 좀 지쳐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도 과정, 그 내용 안쪽에 있는 모양새들을 조금 중시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오늘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0.0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장 막판 무렵에 이제 플러스, 즉 상승세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장이 마감하는 시점에서 살짝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0.07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0.47%입니다. 그래서 낙폭 자체가 크지 않았고, 일단은 큰 폭의, 제법 큰 폭의 하락세로 시작했었던 다우지수나 나스닥, 이 두 증시 모두 장 막판 시점에서는 거의 보합 수준까지 끌어올려졌다라는 거, 즉 아래쪽으로의 어떤 그 강한 상승 유지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양봉의 크기가 좀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내용만 봐서는 일단 과정적인 부분들이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회복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뉴욕 증시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그 지표가 좀 부진했어요. 네, 그래서 실업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부양책에 대한 또 협상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냥 이렇게 볶아 먹으니까 또 맛있네, 네, 국을 끓이니까 맛이 없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시장의 어떤 결과물을 대입을 하게 되면서 좋다, 나쁘다 계속적으로 번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업 지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죠.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지지난주보다 5만 3천 명 정도 늘어났다. 그래서 89만 8천 명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요, 그만큼 실업자가 많이 늘었나 줄었나 이것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정상적인 수치로 본다면 이제 10만 건 또는 이제 20만 건, 많아봤자 20만 건이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600만 건 이렇게 늘어났었다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죠. 물론 이제 100만 건 아래쪽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이제 80만 건 이상에서 계속 더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코로나 이거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또 고용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좀 더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고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까지 커지게 되면서 일단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래도 뭐 장 막판에 회복세를 좀 보이게 되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느낌들을 좀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굉장히 좀 재확산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인들은 이제 파티를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뭐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파티를 열고 막 그랬었다라는 그런 전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라는 부분들이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서 프랑스, 영국 이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는 거, 약간은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겠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하루에 확진자 수가 6만 명에 가까이 다가섰다라는 거,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미국도 조금 풀릴 것 같았는데,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라는 느낌이 또다시 이제 사라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모습들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나오게 하겠습니다만 당장은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장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의미가 그렇게 뭐 대중적으로 깊이 파고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은 충분히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이제 증시를 끌어올린 이야기인데, 자, 이 부분은 또 재미가 있는 게요, 경기 부양책이거든요. 이게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 때문에 주가가 하락세를 크게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다시 증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리로 봤다가 저리로 봤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면, 기존 제한인 1조 8천억보다 부양책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대선 전에 당연히 이 부양책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무장관이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대선 전에는 타결이 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진전도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재무장관이나 이 행정부 쪽에서는 대선 전에 그래도 타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어느 정도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진전도 있는데 뭐 조금 더 증액해서 하지 뭐 라는 이야기를 일단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지금 행정부의 입장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약간 타협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코로나에 대한 검사 문제, 이게 있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좀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딴지는 공화당에서 나타나겠죠. 네, 공화당은 그동안 계속 적은 금액에 대한 이슈만 만들어 왔었는데, 이번에 부양책 증액?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됐어, 부양책을 더 이상 키울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천억 달러 규모의 표적화된, 즉 선별적 경기부양책,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든 행정부든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계속 이렇게 긴장감 조성하는 거 물론 공화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이미 포기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뭐 어쨌건 자기들만의 어떤 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려는 당의 입장 뭐 그런 것들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타는 것은 행정부겠죠.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게 되면 전부 다 실업자가 돼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올리는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부가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 자기들 직장이 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활을 걸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가장 속타는 것은 행정부겠죠. 트럼프 쪽 측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발언만으로 시장이 움직여야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이 행정부 쪽에서 긍정적인 어떤 전망들, 그런 제안들을 할 것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됐어,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된다라면,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 경기부양기의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그냥 부담스러운 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쬐깐 늘어났다라는 거,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뭐 백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하고, 또 그 다음에 이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도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는 어쨌건 간에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사실 나쁜 악재는 원래부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를 좀 가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예상을 조금 벗어난 그런 모습이었다고 되어 있지만, 또 시장의 어떤 그 흐름적 과정을 본다라면 개선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 좋은 쪽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려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오늘 국내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 출발하게 된다면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저점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냥 상승 출발이나 보합 출발을 통해서 좋은 포지션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이번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이 프라임데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쇼핑이죠. 뭐 그냥 연례 할인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즉 아마존의 어떤 그 쇼핑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파는 이런 서드 파티 업체들이 프라임데이 행사 기간 동안에 약 4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지난해에 있었던 프라임데이 매출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지난해는 코로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코로나가 있는 이 시기에 매출이 60% 가까이 늘어났다. 물론 이것은 이제 아마존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겠죠. 언택트 관련한, 비대면 관련한 부분 때문에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대단한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아마존은 이제 자체적으로도 판매한 것들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드파티 업체들만 하더라도 4조 원대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요, 그 전체 매출을 일단은 제대로 집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프라임데이 행사를 통해서 약 11조 5천억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JP모건 같은 경우 이제 투자은행들, 이런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이번 그 행사에서 얼마만큼 매출이 나올 것인지 사전에 이제 예상을 좀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75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분기 매출 자체가요, 사상 최초, 아마존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 115조 원의 고지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마존의 성장세가 이렇게 계속 커지게 된다면, 뭐, 기술주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후반부에 더 있죠. 뭐 중국의 광군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할로윈데이 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도 계속 나오죠. 즉 연말은 쇼핑 시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아마존과 같은 그런 쇼핑과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그대로 시장에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기업들 실적이 더 좋은 그런 업황이라든지 예상치가 좋아지는 업황들 그런 것들이 계속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4분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럼 어떤 종목도 공략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이 큰 한 덩어리를 가지고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논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이 쇼핑,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선두주자를 본다라면 그만큼 투자자들, 이 시민들의 어떤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미국은 소비가 가장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의 상황이 또 개선될 수 있는 또 미국이 개선된다라면 다른 국가들 쪽으로도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건 실적뿐이다.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강조해도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조심 같은 거죠. 그래서 기업의 영원한 기업의 주가의 영원한 호재는 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틀을 마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잘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기업의 가치도 커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만약 그대로인데 돈을 계속 벌어요. 그러면 기업은 계속해서 저평가 국면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매력이 계속 커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약간은 좀 불안한 형태의 모습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실적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관심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최악의 상황을 지나치고 3분기에 실질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그 배경에 더 힘이 더 쏠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4분기 증권사 3곳 이상의 컨센서스가 있는 그 상장사 대충 249곳 정도를 이제 들여다봤더니 그 중에서 178곳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이다. 또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들이 그런가요? 봤더니 2차전지, 반도체, 음식료, 게임 이런 쪽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뭐 니콜라가 뭐 사기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말 많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쪽에서 잘 나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또 전기차 시장은 어쨌든 간에 커질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관련 종목군들은 그런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좋은 포지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약간은 좀 기록적인 증가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919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51%요. 자,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이라고 이제 꼽아야 되겠죠. LG화학이 이제 분산을 통해 가지고 논란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을 건 삼성 SDI 뿐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또는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 이런 기업들도 다 같이 수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와 장비 이런 쪽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과감한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관련한 장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 쪽 사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호 업종이기도 하지만 지금 3분기 또 4분기로 가면은 더 강한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런 내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기전자, IT, 소재, 부품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과 식품 이런 것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실적의 증가세가 계속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이제 게임주들, 즉 게임빌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 얘기가 될 것 같고 위메이드도 4분기에는 흑자가 전환될 것이다. 웹젠, NHN, NC소프트, 넷마블, 네오위즈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50%는 넘어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 보통 이제 언택트 관련한 그런 부분 쪽에서 주가 상승률이 또 실적의 상승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이제 식품 쪽에서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약간 뭐 전통적인 식품보다도 이렇게 그 뭐라고 레트로라고 하나요? 이렇게 사가지고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거라든지 또 뭐 라면 이런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겨울철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게 되면은 이제 국물 요리가 좀 많이 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기업들의 어떤 식품 기업들 실적이 같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면 이런 기업들에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종목군 섹터들은 연말에는 역시 배당 그리고 시가총액이 조금 큰 거, 안정적인 거, 성장주,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이런 위주로 즉 이런 종목들은 뭐라고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고 업종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 미국 시장이 약간의 좀 부담감을 좀 가지고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표는 좀 부진세를 보였지만은 그래도 그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요. 또 지표가 부진했지만 뭐 그동안 시장을 괴롭혔었던 재료였었던 게 부양책, 뭐 코로나 백신 이런 것들인데 어느 정도는 또 기대치를 다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존이 이번에 프라임데이를 열어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제 기록적이었다. 네, 기록적이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래서 기록적인 어떤 매출 상승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같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분기에도 사상 최고 실적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와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들 어떤 것들인가, 특히나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어떤 것들인가,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종목군, 업종군들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징은 뭐였냐면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배당, 성장, 그 다음에 우량주, 약간의 대형주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되었고 또 실적 좋은 기업들은 이제 4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해드렸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가장 탁월한 투자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해주었었다. 주식시장에선 머리가 좋은 것보다 신경이 좋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똑똑하고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그, 경제학자들,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을 만드는, 그런 경제학 예측 모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투자 성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감각적인 부분들을 많이 키웠던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있더라. 그 다음에 주식은 수학이나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각은 어떻게 키울 수 있냐면 자꾸 시장을 들여다보고 자꾸 시장에 부딪히게 되면서 경험으로서 쌓이게 되는 것이 바로 감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경험들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약간의 조정 국면들을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여러분들의 투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주말장은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어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모습이 기대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 그리고 오늘 오전에 무료 라이브가 있죠. 9시부터 라이브가 시작되니까 그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또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